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룬 적 없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형제에게서 오히려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피를 나눈 사이라는 끈끈함이 때로는 왜 더 아픈 족쇄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 상처의 근원을 파고들면 우리는 언제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빛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의 남에게 바라는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가르침 속에서 그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고통은 결국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내 마음속에서 자라난 기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을 평생 괴롭혔던 실망과 원망의 감정에서 벗어나 어떤 관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평온을 얻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법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형제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어리석은 자는 형제의 성공을 자신의 미래를 위한 보험처럼 여긴다. 형제가 부유해지면 언젠가 자신도 그 덕을 볼 것이라 은근히 기대하고 자신이 어려울 때 그들이 발 뻗고 나서주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라는 명분 아래 형제의 재산에 자신의 몫이 있다는 위험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어떻게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냐며 세상을 잃은 듯 분노하고 원망한다. 이 기대는 관계를 순수한 정이 아닌 거래와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내리는 독과 같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안다. 세상에서 온전히 믿을 것은 오직 자신의 두 다리와 두 손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형제의 성공을 남의 우물로 여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우물을 판다.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되 그것을 자신의 안전망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할 고유한 영역임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움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한다. 설령 형제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더라도 그것을 권리가 아닌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여기며 깊은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되고 건강한 관계 또한 서로에게 기대지 않는 두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어리석은 자는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며 서운해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침묵 속에서 온갖 드라마를 쓴다. 연락이 뜸하면 나를 잊었구나 서운해하고 무심한 말투 하나에 나를 무시하는구나 상처받는다. 그들은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읽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기를 바란다. 이는 마치 자신의 행복과 슬픔의 열쇠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고 그들이 기대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쉽게 토라지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과 같다. 이 감정의 저당은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 부담을 느낀 상대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감정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안다. 그들은 타인이 내 마음의 날씨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한다. 외롭고 힘들 때 그들은 밖으로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안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본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법, 즉 마음의 자가치유법을 아는 것이다. 그들에게 타인의 인정과 위로는 있으면 좋은 것이지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이 아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타인의 무심함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이다. 어리석은 자는 만남의 횟수에 집착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만남의 깊이를 중시한다. 어리석은 자는 관계의 척도를 만남의 빈도로 잰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한 달에 몇 번이나 연락하는지를 따지며 관계의 농도를 확인하려 한다. 그들에게 만남은 관계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생존 신호와 같다.
그래서 만남이 뜸해지면 애정이 식었다고 단정하고 약속이 취소되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여긴다. 이러한 집착은 결국 만남을 즐거운 교류가 아닌 서로의 의무를 확인하는 피곤한 점호로 변질시킨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안다. 10번의 피상적인 만남보다 단 한 번의 깊이 있는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만남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본다. 얕고 넓은 웅덩이보다 작아도 깊은 샘물이 더 큰 갈증을 해소해 준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고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만나는 자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알기에 억지로 만남을 구걸하지 않는다. 각자의 삶이 바쁘고 분주함을 인정하고 마음이 동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만남을 귀하게 여길 뿐이다. 어리석은 자는 특별한 날을 기억해 주길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평범한 날의 안부를 더 소중히 여긴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에 달력을 품고 산다. 자신의 생일, 결혼기념일, 자녀의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들을 상대가 기억해주고 챙겨주기를 기대한다. 작은 선물 하나, 축하 메시지 한 통에 관계에 무게를 싣는다. 이것은 순수한 축하를 바라는 마음이라기보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에 가깝다. 그래서 만약 상대가 잊기라도 하면 나를 이만큼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며 깊은 서운함에 빠진다. 그들의 관계는 이벤트의 연속으로 유지되는 불안한 줄타기와 같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의 가치를 안다. 그들은 의무감으로 챙기는 화려한 선물보다 문득 생각나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안다. 진정한 관심은 특별한 날에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 잔잔히 녹아 있다는 것을. 정해진 날의 의무가 아닌 예상치 못한 순간의 진심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은 기억해 주지 않음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어느 날 먼저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 어리석은 자는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주길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어리석은 자는 추억이라는 박제된 시간 속에 산다. 그들은 철없던 시절 함께 웃고 떠들던 형제의 모습만을 기억하며 현재의 변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한다. 예전과 달라진 말투, 관심사, 가치관을 마주할 때마다 너 변했다고 비난하며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강요한다. 그들에게 형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존재여야만 한다. 이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억을 사랑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 강물이 흘러가며 모양이 바뀌듯 사람도 시간을 겪으며 변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을 안다. 그들은 과거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한다. 낯설어진 형제의 모습에서 실망을 느끼기보다 그가 어떤 세월을 지나 지금의 모습이 되었을까를 이해하려 노력한다. 그들은 관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함께 늙어가고 함께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긴다. 그들은 과거의 그 애가 아닌 현재의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 어리석은 자는 내 생각과 같기를 강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다름을 틀림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어리석은 자는 세상을 자신만의 잣대로 재단한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 종교적 믿음, 삶의 방식을 유일한 정답이라 여기고 형제가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가르치려 들고 비판하며 상대를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그들에게 다름은 곧 틀림이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관계의 평화보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정한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각자 다른 경험을 통해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형제의 다른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존중할 뿐이다.
그들은 생각이 아닌 사람을 본다. 논쟁으로 이길 수 있는 것보다 침묵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임을 이해한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무소식이 희소식임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관계를 끊임없는 소통으로 증명하려 한다. 자주 연락하고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해야만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다. 답장이 조금만 늦어도 안달하고 연락이 없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레짐작한다. 그들에게 침묵은 곧 단절의 신호이자 애정의 결핍을 의미한다. 이들은 상대의 시간을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락을 갈구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침묵의 의미를 안다.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느라 바쁘고 고단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들은 잦은 연락으로 상대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가장 좋은 소식임을 믿는다. 그들은 서로의 고독을 존중하고 각자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을 최고의 배려라 여긴다. 그들에게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깊은 신뢰다. 굳이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그들은 침묵 속에서도 평온하다. 어리석은 자는 내가 희생한 만큼 보상받길 기대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베푸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 저울에 자신의 희생을 꼼꼼히 달아 기록한다.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라며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그들의 베풀매는 언제나 너도 나중에 나한테 이만큼은 해야 해라는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은 순수한 선의가 아니라 언젠가 돌려받기 위한 감정적 투자가 되고 결국 원망의 씨앗으로 자라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푼다. 그들은 주는 행위 자체에서 충만함과 기쁨을 느낀다. 그들의 도움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다. 한 번 건넨 선물에 대해서는 미련을 두지 않듯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그들은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졌기에 자신의 선행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들은 상대가 자신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으며 보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보상은 이미 베푸는 순간에 얻은 충만함이다. 어리석은 자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라는 역할에 얽매이지만 지혜로운 자는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한다. 어리석은 자는 상대를 역할이라는 감옥에 가둔다. 형이니까 당연히 동생을 챙겨야지, 동생이니까 당연히 형 말을 들어야지라며 나이와 순서로 위계를 정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강요한다. 그들은 상대의 개성과 상황을 보기보다 형 또는 동생이라는 껍데기만 본다. 이러한 역할 노름은 서로를 질식시키고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역할의 허상을 꿰뚫어 본다. 그들은 형제이기 이전에 각자 고유한 생각과 감정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임을 존중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현명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미숙한 것도 아님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이로 상대를 억누르려 하지 않고 역할에 따른 의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저 한 사람 대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마주할 뿐이다. 그들은 역할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 비로소 진짜 형제를 만날 수 있음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사랑과 유산이 공평해야 한다고 믿지만 지혜로운 자는 각자의 몫이 있음을 인정한다. 어리석은 자는 부모의 사랑마저 계량하려 한다. 누가 더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누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를 따지며 공정함을 요구한다. 특히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그 계산이 극에 달해 한 뼘의 땅, 한 푼의 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형제간의 등을 돌리기도 한다. 그들에게 공정함이란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형제는 동반자가 아닌 경쟁자로 전락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완벽한 공정함이란 없음을 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부모의 마음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조금씩 기울 수 있음을 이해한다. 그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남의 떡을 부러워하며 내 것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가꾸는 데 집중한다. 그들에게 진정한 공정함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어리석은 자는 상대가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지만 지혜로운 자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먼저 용서한다. 어리석은 자는 다툼이 생겼을 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상대가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다리며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곱씹는다. 그들에게 사과는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용서는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원망의 감옥에 가두고 그 열쇠를 상대방에게 넘겨준 채 하염없이 기다린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미움과 원망이라는 감정의 독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임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의 사과를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용서한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거나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그 문제로 내 마음을 괴롭히지 않겠다는 스스로를 향한 선언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는 모든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음을 안다. 어리석은 자는 혈연이라는 끈이 영원할 것이라 맹신한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원해지면 그것을 큰 실패나 비극으로 여기며 절망한다. 그들은 변화하는 관계의 흐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든 과거의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려 애쓴다. 그들은 관계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한겨울에도 억지로 꽃을 피우려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모든 인연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안다. 아무리 끈끈한 혈연이라도 각자의 삶의 여정에 따라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임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멀어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으며 흘러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는다. 다만 함께했던 좋은 시간을 추억하고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조용히 빌어줄 뿐이다. 그들에게 관계는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안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이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의 인연에 더 충실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밖을 향한 기대로 끊임없이 고통을 만들고 지혜로운 자는 안을 향한 성찰로 평온을 지킨다. 모든 관계의 열쇠는 상대가 아닌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오늘 관계 속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이 기대라는 마음의 짐에서 비롯된다는 정약용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관계의 끝이나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더 성숙하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진정한 시작점임을 배웠습니다. 타인에게 향했던 기대를 거두어 그 에너지를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기대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실망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인생 고수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혜의 빛으로 채워드릴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